예,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죠. 제목만 읽어도 다 못 끝낼 수가 있어서 여러분 26페이지 피세요. 가속도의 법칙이고, 예, 일단 25번까지는 숙제인데 제가 공지를 해드릴 거고, 예, 대제목은 여러분이 쓰시고요. 저는 소번호로 쓸게요. 첫 번째, 운동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을 좀 물리학적으로 쓰면은 위치 변화입니다. 위치 변화여가지고 네. 위치 변화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사용했던 이동거리하고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변이가 있습니다. 이동거리부터 볼까? S라고 하고요. 디스턴스였고요. 물체가 지나간 자치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발자취, 흔적 이거고요. 단위는 미터고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이는 그냥 S라고도 쓰지만 델타라는 양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영어가 조금 달라요.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얘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예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겁니다. 뭐죠? 이거죠. 그래서 이게 변입니다. 얘를 그래프로 놨다고 쳐보세요. 쓸 필요는 없는데 x, y니까 x1, y1, x2, y2죠. 그래서 변이는 어떻게 되죠? 요거의 길입니다. 그래서 루트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는 줄자로 재고 변이는 고등자로 재시면 되고요. 단위는 미터예요. 그래서 니네 절대값 아니? 절대값? 절대값이 뭐야? 부호 빼고 얘기해. 크기만 얘기하는 거죠? 크기. 그래서 이동거리가 크죠?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같아요? 분속 직선 운동. 그리고 여기다 하나 이걸 적을게요. 그럼 델타라고 읽고요.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나중 어떤 물리량에서 처음 물리량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델타 M이면 뭐지? 나중 질량에서 처음 질량을 빼는 거죠. 이겁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이 안 배우셨다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스칼라라고 하는 스케일에서 파생된 단어고요. 크기는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없는 그런 물리량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너무 많죠? 이동거리 봐봐. 이동거리는 매 순간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못 구해요. 그래서 이동거리 있고요. 에너지 있고요. 뭐 질량 같은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사용하는, 고등학교 물리에서 사용하는 거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벡터예요. 예. 얘는 크기는 없고 방향이 있는 겁니까가 아니라 둘 다 있는 거죠. 있는 물리량이고요. 선생님, 얘가 방향이 있습니까? 있죠. 여기 세타죠. 니들 배웠을걸? 힘. 통합과학에서 운동량 배웠죠?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얘가 뭐야? 그래서 얘가 스칼라량이고 얘는 벡터량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운동은 끝났는데? 운동이 뭐야? 위치 변화잖아. 이동거리하고 변이죠. 끝난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아?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하는 거죠. 여러분은 뭘 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이거죠. 비교. 너는 100m를 가고 나는 1000m를 가. 위치 변화가. 누가 더 운동을 잘하냐? 몰라요. 너는 1초 만에 가고 나는 10년 동안에 가면 네가 더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럼 비교 대상은 누구냐는 거죠. 대상은 지금 이동거리하고 변이죠. 그러면은 공정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수학을 배운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요런 데다 써먹으려고요. 어떻게 써먹어? 수학적으로 기준은 분모로 가요. 얘들은 분자로 가죠. 그래서 물리량을 만들어 볼게요. 시간, 이동거리, 편의. 전혀 다른 물리량이 됐죠?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불러줘야 돼요. 얘를 니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쓰던 속력이고요. 얘가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이걸 뭉텅그려서 빠르기라고 했던 거죠. 빠르게요. 그래서 속력은 이건 V예요. 이탈릭체인데 영어로는 스피드인데 왜 V로 쓰는지는 속도에서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여기는 통합과학에서 해서 제가 빨리 나가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동거리죠. 그래서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단위는 뭐죠? 단위는 항상 공식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동거리의 단위가 미터고 시간의 단위가 세컨드, 초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지? 스칼라량. 그래서 얘도 스칼라, 방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맞닥뜨리는 게 뭐죠? 속도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주로 쓰는 거 위주로 이제 알아가시면 됩니다. V고요. 왜 V야? 벨로시티고요. 단위 시간당 변이죠. 그래서 V는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쓰고, 출신 성분을 쓰면 시간 변화고 위치 변화죠. 근데 벡터, 얘가 그래서 벡터인데 얘가 방향이 있죠. 그럼 얘도 방향이 있고, 요 화살표는 벡터 표시예요. 그래서 얘는 벡터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곤해? 여기 내용은 어렵지 않지 않냐? 이건 쉽잖아. 그래서 이건 좀 빨리 하고 뒤에 운동 방정식이 중요해서 교육과정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네. 절대평가를 풀던가. 위치 변화는 변이는 어쨌든 단위가 미터고요. 시간도 초입니다. 근데 니네 이거 아까 기억나냐? 그런데 내가 이동거리에다 절대값 붙이면 뭐라고? 이동거리의 크기고 변이의 크기가 이렇다 그랬죠? 양변에다가 똑같은 시간으로 나눠봐. 이게 뭐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속력의 크기죠. 얘는 속도의 크기죠. 역시 크거나 같고 등속 직선 운동일 때는 같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를 그려볼까? ST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프는 왜 그리니? 그래프 왜 그려?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응? 그래프 왜 그려? 변화를 보기 위해서죠. 그 변화를 우리는 뭘로 표현하죠? 얘들아. 기울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언제 사야 되지? 가격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아야 되잖아. 그걸 뭘로 알아? 기울기로 본다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T1일 때는 S1이고 T2일 때는 S2죠. 그래서 심심해서 이걸 연결해 봤어. 이 두 지점을 연결하면은 이게 무슨 길기니? 평균 길기죠. 어떻게 구하지? X축 증가량분의 그게 델타 T죠.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 뺀 거고. 그래서 여기가 델타 T가 오고요. 이 길이는 뭐니? 델타 S죠. S2 빼기 S1.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냐? 이게 뭐야? 속도. 여기서는 평균 속도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뭘까? 이게 접선인데, 접선은 뭐죠? 순간 기울기지. 평균 기울기가 평균 속도면은 순간 기울기는 순간 속도 아닐까?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자. 빠르기가 일정하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빠르기가 변할 때 그거를 비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가 제일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싫잖아요. 비교당하는 거 싫은데 변화는 무섭죠? 북한산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봐. 무섭지 않냐?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거를 유추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내가 공정한 기준은 시간이라고 했었고 누구를 지금 비교하는 거니? 속력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하는 애, 속도도 변하는 애를 비교하려면은 수학적으로 기준이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물리량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속력 변화, 그 다음에 속도 변화죠. 이름을 붙여줍시다. 얘가 뭐죠? 가속력이고 가속도인데 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만 써요. 얘는 내신할 때 얘는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어가지고 얘만 씁니다. 그러니까 가속력은 힘을 받는다는 건데 힘은 이쪽으로 받냐 이쪽으로 받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얘는 속력 변화만 보고는 알 수 없고요. 속도 변화를 봐야지만 힘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만 배웁니다. 가속도로 갈게요. 니네 부모님 차에 가속 페달이 있는 거 아니야? 악셀이라고 부르는 억셀러레이션이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악셀이라는 게 악셀레이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단위 시간 당 속도의 속도 변화량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얘가 시간 변화, 얘가 속도 변화죠. 근데 속도는 방향이 있는 벡터량이라고 했고, 그래서 가속도도 방향이 있는 벡터량이에요. 그래서 합성해야 돼요. 우리 아까 힘 합력 구할 때 합성한다 그랬었죠. 속도도 합성을 해야 돼요. 왜? 방향이 있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뭐죠? 단위는 속도의 단위가 이건데 이거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서 제곱이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냐? 안 되면 번분수 풀어줄게. 이해되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가속도입니다. 근데 이 가속도로도 뭘 그릴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이제 VT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볼 때 X축하고 Y축을 잘 봐야 되죠? 수학에서는 그냥 XY로만 나오는데, 물리에서는 여기에 축에 어떤 물리량이 오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속도죠. 속도 시간 그래프고, 역시 두 지점을 심심해서 연결해 봤어요. 연결해 봤더니 이게 뭐죠? 평균 기울기죠. 그럼 평균 기울기 어떻게 구했었죠? 아까? 요 길이분의 델타 t분의 요 길이 델타 v였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냐? 요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 가속도가 돼요. 물리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평균 가속도예요. 근데 아마 니네 시험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잘한 것까지는 안 낼 것 같은데. 근데 또 놀랍게 이런 거 있죠? 여기다 이제 접선을 그려보세요. 접선은 순간 기울기이고, 순간 속도겠죠? 순간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따라서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해를 못하는 애는 단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문제에서 섞어져 나와요. 파노라마 형식으로 섞어져 나오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익숙치가 않잖아요. 니네가 수학을 잘하냐? 물리를 잘하냐? 수학을 잘하냐? 왜 그럴까? 수학을 더 많이 해서 그래요. 더 많이 해서 그래요. 물리를 잘하는 방법은 뭐야? 수학처럼 많이 하면 되는데, 그럼 니네 원하는 대학 가는 거는 손해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부량은 이제 좀씩 늘려놔야죠. 왜냐면 여러분, 이제 모든 학생이 다 수학과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인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등속도 운동까지 하고서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30분 동안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등속 직선 운동을 통합과학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뭐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속력이 일정한 거죠? 직선은 방향이 일정한 거죠. 이거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럼 뭐가 되니?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재밌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R자 힘, 합력이 0이어야 됩니다. 합력이 0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원래 자신의 속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쓰면은 델타 V가 0인 거죠. 속도의 변화가 0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안 묻고 그래프로 묻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프만 분석할 줄 알면 돼요. 제가 아무 얘기 없으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2까지는 이게 이동거리로 나올 수 있어요. 그 2부터는 위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야,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떻게 그리냐? 왜 이렇게 그렸죠? 왜 이렇게 그려? 위치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뭐야? 속도죠. 요거 속도는 뭐야? 요거 기울기는 V인데 일정하죠? 그리고 양수죠. 얘는 뭐야? 기울기고 V'인데 일정한데 음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할게요. 이건 꼭 적어두세요. 다른 거는 책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책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벡터는 방향이 있다 그랬죠? 벡터의 방향 표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적어놔. 구호로 표시합니다. 자, 해볼게요. 나머지는 책에 있으니까 그냥 책 봐도 돼요. 뭐 이제 필기하면서 이제 정리하라고 한 건데. 변이를 볼게요. 변이는 그냥 델타 S라고 쓸게요. 그래서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양수는 앞으로 간 거고요. 음수는 뒤로 간 겁니다. 여기서 볼까요? 빨갱이의 변이는 뭐니? 요만큼이죠. 앞으로 갔죠. 앞으로 갔습니다. 펄랭이는 요거죠. 뒤로 온 겁니다. 그래서 변이는 이렇고요. 일단 이 속도로 가자. 속도도 똑같아.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네가 앞으로 잡은 거는 플러스고 뒤로 잡은 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길게 양수죠. 그럼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가 길기가 음수니까 뒤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가속도가 어려워요. 가속도는 어떻게 되니? 가속도는 어려워. 일단은 조건이 있어. if 속도가 양수일 때.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자세하게 할게요. 가속도가 양수면은 속도도 양수니까 속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가속도가 음수고 속도가 양수면은 속도가 감소해요. 왜냐하면 알죠?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은 같거든. F는 MA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게 속도 방향이죠. 이 세 개가 다 같으니까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밀어줘서 쇼트트랙 릴레이 알죠? 밀어주면은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은 당연히 같은데 속도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는 거 아니야? 브레이크 잡으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뒤로 가면 사고 나고요.
속도가 줄어서 앞으로 가지만 결국 정지하죠. 왜 줄어? 브레이크란 힘이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 반대로 주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이 그래프를 하나 변형해서 하나 더 그릴게요. 요건 진짜 중요해. 요건 그냥 한번 보면 알지. 니네 통합과학 내신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어렵지 않은데 얘는 좀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VT 그래프를 그려보자. 속도, 시간이니까. 그래서 아까 빨갱이는 뭐니? 속도가 양수여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퍼랭이는 마이너스 속도여가지고 밑에 있습니다. 얘가 T'이고 얘가 T라고 한다면은 이게 직사각형이 되거든? 그리고 면적 구하면 뭐가 될까? 아래 면적은 뭘까?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이게 변이가 됩니다. T분의 델타 S잖아. T 없어지면 이거죠. 변이. 아래 면적은 변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얘는 뭐니? 변이가 양수죠. 그래서 앞으로 가죠. 얘는 변이가 음수니까 뒤로 가죠. 근데 누가 변이 보고 따지나? 속도의 부호 보고 따지면 되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까지 끝냈고요. 이게 워낙 중요해가지고 F는 MA를 할게요. 여러분 30페이지를 펴볼래요? (30, 31페이지) 푸는 거를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푸는 법이야. 30, 31을 아마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역학적 에너지 보전, 두 번째가 운동 방정식. 여기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관성의 법칙은 제가 했으니까 얘기 안 하고 28페이지 가속도 법칙을 보자. 번호가 몇 번이니? 7번? 응. 8번인가? 가속도가 A인 거 알죠? 힘에 비례합니다. 힘에 비례해요. 그래서 추성훈 씨가 여러분을 밀 때랑 내가 밀 때랑은 추성훈 씨가 밀 때는 더 세겠죠. 그렇지만 네가 이제 빡쳐서 나랑 추성훈 씨를 밀면 어떻게 돼? 질량이 작은 내가 더 많이 움직이겠죠. 질량에는 반비례하고요. 근데 저는 비례식보다 방정식이 좋다 그랬죠. 왜 그래? 비례식으로는 방정식을 못 풀지만 방정식으로는 비례식을 풀고요. 만들다 보면 뭐가 나오니? 비례 상수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단위를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얘는 킬로그램이고 얘는 아까 뉴턴이라고 그랬었죠? 뉴턴이라고 하고 누가 이렇게 쓰나요? F는 MA라고 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고 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운동 방정식. 이거야. 니네 이거 맞춰봐. 라지엠이 스몰엠보다 커요. 손을 잡고 있고 마찰은 없어요. 스몰 F가 마찰력인데 마찰력은 없고, 얘를 잡고 있다가 손을 놨어요. 여긴 평행이고. 그럼 얘는 무슨 운동하니? 가속도 운동하는데 가속도가 얼마니? 이걸 맞추는 거야. 9.8 얼마 얘기만 하는데 애들이 이거예요, 답은. 왜 그렇지? 이해되는 사람? 모르겠죠? 이걸 맞춰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걸 중간고사에서 봐야 된다니까? 내가 답답해서 이러고 있죠. 그럼 여기다 문제를 풀고 여기다 이제 해법을 정해줄게요. 운동 방정식이라는 게 뭐니? R자 힘을 구해서 가속도로 운동을 분석하는 거야. 가속도가 0이면 뭘까?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이겠죠.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세 번째가 제일 많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제일 없죠.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해법을 정해줄게요. 힘을 표시하세요. 무슨 힘? 외력을 표시하라는 거죠. 얘가 받는 외력은 뭐가 있니? 라지엠이. 중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내려와? 잘? 내려오긴 하는데 잘 안 내려오죠? 뭐 때문에 잘 안 내려오죠? 텐션이라 그래서 이걸 장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이고, 얘는 끝났어. 얘는 뭘 받아? 중력을 받아요. 왜 안 내려와 이쪽으로? 근데 요즘 책은 떠받치는 힘이라고 쓰는데, 야, 니네 노말이라는 단어가, 응? 노말이라는 단어가 수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N이라고 쓰고 수직항력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 이쪽으로 움직이거든? 왜 이쪽으로 움직일까? 장력 T가 있어서. 야, 이장력이 크냐? 이장력이 크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답은 똑같은데. 누가 클까?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일단은 개를 이해를 못해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크기가. 왜 그럴까?
얘네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거든. 얘네가 한 물체처럼 움직여요. 한 물체처럼 움직이는 거를 하나의 계락을 했었죠. 그러면 이 장력하고 이 장력은 뭐니? 내력이에요. 내력의 합이 얼마라고? 0이죠. 그럼 저 내력은 왜 생겼죠? 여기서 내력이 생긴 이유가 뭐야? 요 내력이 생긴 이유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게 각각의 물체라고 보면은 라지 M이 스몰 M을 당기고 스몰 M도 라지 M을 당기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 반작용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게요. 어쨌든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똑같은 T라고 쓸게요. 힘을 표시했어. 상황도 표시해 봅시다. 하나를 플러스로 놓으면 하나를 마이너스로 넣으세요. 플러스로 놓으면 뒤쪽이 마이너스죠. 마찰은 뒤쪽에 생기는데 없다고 할게요. 하나를 플러스로 놓으면 하나를 마이너스로 넣으세요. 가급적 가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삼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 얘도 가속도가 있죠? 가속도는 누가 더 클까? 라지 M이 클까? 스몰 M이 클까? 가속도는 똑같죠? 몇 물체라고? 한 물체처럼 움직이니까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R자 M 구하세요. R자 M 구하세요. 어떻게 구해? 라지 M부터 해볼게요. 방향은 시그마 F. 이 방향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라지 M이고 마이너스가 T고 F는 뭐라고? M, A. 움직이네. 누가? 라지 M이. 시그마 F는 MA가 R자 M이고 R자 M이 0이 아닌 뭐죠? 가속도의 법칙이죠? 이게 결과라고요. 근데 스몰 M이 문제입니다. 스몰 M은 방향이 두 개죠? X축하고 Y축 두 개잖아요. 두 개를 잡으세요. 시그마 X쪽. X쪽에 R자 M은 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요. 누가? 스몰 M이. 근데 Y축은 어떻게 돼? 수직항력이 플러스고 중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N-Mg고 위아래로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R자 M이 0인 거죠. 그래서 이게 R자 M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뭘 구해? 가속도 구해야죠.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연립하면 되지.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0이니까 더 하나 만하고 얘랑 얘 더하면 3세 되는 거 아니야? 라지 Mg고 얘랑 얘랑은 가속도로 묶이니까 라지 M 플러스 스몰 M A죠. 따라서 가속도는 이렇게 되죠. 익숙해지면 암산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주어지면은 더 쉬워요. 문자로 하다가 숫자로 하면 쉽다니까? 근데 숫자로만 하다 문자로 하면 어려워요. 알겠냐? 근데 시험에 이제 뭐가 나와? 스몰 m이 라지 m을 당기는 힘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요. 요거죠, 요거.
요거 구하는 거죠. 저거 어떻게 구해? 얘를 여기다 놓고 계산해도 되지만, 이래도 되지만, 여기다 넣어도 되지 않냐? 따라서 t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걸 이해를 하고서 수학이 받쳐진 애들은 암산을 선생님보다 빨리 해요. 예. 상관없죠 뭐. 100점 맞으면 되지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적어주세요. 각 물체의 알짜임은 뭐에 비례해? 자신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볼까요? 라지 m의 알짜임은 라지 m 질량 곱하기 가속도고, 스몰 m의 알짜임은 스몰 m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고, 얘는 없고, 가속도가 같으니까 알짜임은 질량에 비례하죠. 그게 맞겠죠? 똑같이 움직이려면 무거운 애한테 더 많은 힘을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운동 방정식인데,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거 괜히 지웠네.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마찰 없고요. 내가 이쪽으로 힘을 줬다고 쳐보세요. 그랬을 때 가속도는 얼마야? 몇 물체로 봐? 한 물체로 보세요. 한 물체로 보면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라는 개가 있고요. 한 물체의 알짜 힘은 외력은 얘밖에 없죠. x축에는 얘밖에 없고, 라지 m과 스몰 m의 질량을 가진 애가 가속도로 움직이죠. 그래서 가속도는 이거라고 웬만한 애들 다 풉니다. 왜냐면 얘는 상쇄가 되잖아. 수직항력하고 라지 mg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고, 얘는 n 프라임 스몰 mg, 똑같으니까 상쇄가 됩니다. 얘만 따지면 돼. 근데 시험에서는 저걸 안 묻죠. 응?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런데 스몰 m이 라지 m을 미는 힘은 얼마냐? 얼마야? 맞춰봐. 스몰 m이 라지 m을 밀까? 시험에 이게 나온다고. 이걸 맞춰야 돼. 스몰 m이 라지 m을 밀어요. 다른 물체일 때는. 왜? 생각해봐. 라지 m은 스몰 m이 없으면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힘을 얘가 받고 있잖아. 근데 왜 얘 뭐 하고 있어? 스몰 m이 라지 m을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요거를 F라고 하고, 요게 내력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스몰 m은 F를 직접 받지도 않았는데 왜 움직이니? 라지 m이 스몰 m을 미니까. 얘도 내력인데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죠. 그래서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니? 요건데 각각의 운동 방정식을 써볼게요. 하나의 개로 보고 시그마 F는 Y축은 안 할게요. 뭐죠? F가 있고요. 마이너스 스몰 F가 있고요. 라지 M A죠. A는 이제 이걸 넣으면 되는데 스몰 M 입장에서 보자. 시그마 F는 스몰 M 무슨 힘만 받니? 요 힘만 받습니다. 그래서 스몰 M A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가속도를 여기다 넣고 계산하지 말고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걸 아셔서 여기에다 넣고 따라서 얘는 이거죠? 이게 F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그냥 눈으로 읽게 돼요. 볼까요? 저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라지 M 대 스몰 M의 비가 10kg, 5kg 그 다음에 F가 30N이면은 내가 R자임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었죠? 질량에 비례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라지 M의 R자임은 2대1이죠. 30N을 2대1로 나눠보면 20N이죠. 스몰 M은 10N이죠. 그래서 얘를 그냥 10N으로 눈으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볼 때 이걸 눈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연습을 이제 나중에 수능 볼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모든 과목을. 됐냐?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네, 끝내겠습니다. 무서운 거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만 여기다 그리면 되니까. 도르래 아냐? 잡고 있다 손을 놨어. 마찰 없고 라지 M이 스몰 M보다 크면은 상식적으로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이쪽으로 A로 내려가면 얘는 가속도가 이쪽으로 작용해요. 그러면은 외력은 뭐가 있죠? 중력이 이렇게 있나? 그래서 어떤 애들이 또 배운 거 있다고 선생님 이거 항물체 아닙니까? 그치? 그럼 요 장력하고 요 장력은 내력이니까 상쇄가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항물체로 보면은 R자임이 요거랑 이거 두 개인데요? 방향 같고 항물체니까 요거잖아요. 틀렸죠? 왜 그렇죠? 가속도하고 같은 걸 내가 플러스로 놓으라 그랬죠? 반대인 거 마이너스. 가속도하고 같은 게 플러스입니다. 반대인 게 마이너스. 그래서 다시 R자임을 구해볼게요. 라지 M 입장에서의 R자 힘은 중력 빼기 장력입니다. 그리고 라지 M이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건 가속도고요. 그 다음에 스몰 M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장력이 플러스죠? T 마이너스 스몰 mg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R자임을 구한 다음에 가속도 구해야 되잖아요. 가속도 구해봅시다. T가 상쇄되는 건 맞는데 얘는 질량이 이쪽은 더해지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얘는 크고 얘는 작죠? 그래서 가속도가 굉장히 작은 거죠. 얘가 없었으면 자유낙하 하겠죠? 가속도가
스몰 M이 없으면 자유낙하라니까. 라지 M 없어지고. 근데 이게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네 그거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좀 선생님하고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숙제는 뭐 2단원 내줄까? 아니야? 알았어. 숙제는 25페이지까지 어쨌든 해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1-1단원이 다 끝나요. 운동량, 충격량은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만 설명 잘하고 여기 몇 문제 같이 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뭐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재 가져오시고 예, 네, 끝났습니다. 뭐 할만하니? 얘들아? 아니야? 힘들어? 괜찮아? 어려워?